남과 북이 하나 되는 공감 토크쇼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예, 오늘도 탈북민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일버스에 탑승해 주신 두 분, 이지희 씨, 표인봉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사회복회자협회 김성원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희망나루교회 마유한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이호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금종교회 성경통독 백독학교 학생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자, 날씨가 춥습니다. 이 겨울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의 신청자 박수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딘가 낯익은 분이시죠? 네.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 가수 겸 안보 강사를 활동하고 있고 또 요새는 주님 안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CCM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낯이 익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북한에서 와서 달래음악단이라고 탈북자 여성 최초 그룹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리드 보컬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독립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뭐, 목소리가 네. 톤 자체가 낭낭하시고 좋습니다. 네, 아주 감성적이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말 못내겠어요. 그 특유의 그 콧소리가 들어간 그죠? 그리고 노래는 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닙니까? 근데 왜 반갑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틀린 건가? 저희 그렇게 아니, 들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들려요. 이게 발음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반갑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아. 반갑습니다라고 들으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오리지널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예. 반갑습니다. 뭔가 발성이 좀 다르죠. 네, 여기 북한어로 말하면 주체 발성법이라고 해서 좀 다르죠. 발성에도 주체. 네. 그리고 저희는 또 뭐 이렇게 연습할 때도 우리가 소리 내기 하잖아요. 가수들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비음부터 먼저 하죠. 비음부터 먼저 하죠. 이렇게. 아, 연습하니까. 여기서 굉장히 터지네요. 저기 한번 표현복 씨 할 수 있어요. 괜찮죠? 저기 가수가 나오시니까 벌써 분위기가 이렇게 화사해지면서 즐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디로 봐서 무슨 고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게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좀 풀어볼까 합니다. 한국에 오신 지 13년 되셨고, 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달래음악단 데뷔한 것도 지금 제법 됐죠? 10년이 됐어요. 네. 2006년도에 데뷔를 했으니까 아. 올해로 10년 딱 됩니다. 예. 참 어떻게 그런 기회를 잡으셨을까요? 한국에 와서 가수 데뷔를. 사실은 제가 북한에서 6살 때부터 21살 때까지 나오기 전까지는 북한에서 가수 활동 겸 우리를 말하면 화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나운서 같은 이런 거 해서 그런 어쩐지.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연습을 하고 그래서 항상 그게 했댔으니까 한국에 왔는데 노래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중국에 있을 때는 가요 무대 한 번 정도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사람이 딱 한국에 도착하니까 나 저 무대 서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KBS 쪽 갔죠. 가가지고 아무데나 문 열린 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청자 상담실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 북한에서 왔는데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가수협회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해서 딱 가수협회 찾아갔죠. 그랬더니 이제처럼 발음만 좀 고치고 북한에서 노래 좀 창법도 좀 고치고 하면 될 수 있다고 그러시면서 연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한법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걸 또 배우게 되고 그 계기를 통해서 가수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네. 근데 노래하는 모습은 저희가 많이 뵈서 익숙한데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희가 아직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서 탈북하셨는지 그 탈북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저는 북한에서는 엄마랑 아빠랑 딸 삼형제가 살았어요. 살다가
저희 언니가 먼저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두만강 옆에서 살았는데 정말 덜에다가 돈을 묶어가지고 휙 던지면 떨어질 정도, 그 정도로 가까운 데서 살았거든요. 북한에서. 그러다 보니 중국하고요. 아, 예. 도래다. 네. 예.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사실은 감히 중국을 건너다 보는 것 자체가 반역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단 한 번도 중국에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언니가 저희 집에 자주 다니는 삼촌이 중국에는 24시간 전기가 안 가고 중국에는 강아지가 밥을 먹고 강아지가 고기를 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요. 네, 그래서 네. 진짜 그런 나라도 있냐고 해가지고 언니가 궁금해가지고 그럼 나 한번 가봐야지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언니 실제로 가보니까 진짜로 24시간 전기가 안 가는 거예요. 정말 강아지가 뼈를 뜯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그러면 돈 좀 벌면 돈 좀 나중에 보내주겠으니까 안 나가겠다고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입만 떨어지면 김일성과 김정일을 선전하는 사람들이고 썩고병든 자본주의 세계에 물젓지 말고 부르짖어서 사상에 물젓지 말고 이런 걸 선전하는 사람이 언니가 딱 탈북하게 되면 저는 두 번 다 무대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언니 찾아와야 된다 해가지고 언니 찾으러 갔던 것이 탈북하게 된 동기가 됐고요. 언니 찾으러 간 네, 근데 혼자 가기는 무서우니까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언니 찾으러 들어갔었던 거죠. 그럼 언니는 결국 그렇게 연락이 되다가 중국에 갔을 때 만나기는 만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언니는 우리가 들어오기 하루 전에 인신매매꾼들에게 팔려간 거예요. 다 뿔뿔이 헤쳐지고 팔려가고 했는데 언니가 팔려가다가 너무 먼 곳에 팔려가게 되니까 무서워서 겁나서 도망쳐서 팔려갔던 집에 와보니까 엄마하고 먼저 재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하고 연락하다 보니까 온 가족이 다 만나서 사실 여기 보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유행가 가사 중에 5만 원이면 택시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국까지 오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네. 너무 화사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이렇게 큰 아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언니의 탈북으로 이어진 온 가족이 또 그런 일을 겪은 그런 아픔이 있었네요. 근데 이게 잘 감당하고 지금 살아가고 계신 거잖아요. 궁금한 게 이제 지금 이제 그 상황 들으니까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네요. 예, 뿔뿔이 흩어졌다가 가족이 또 만나고. 근데 이제 중국에 가면 제가 얘기 듣고로는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금방 넘어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몇 년 계셨죠? 네. 예, 그 남한으로 오는 게 굉장히 불안하던가요? 사실은 저희가 남한에까지는 올 생각을 전혀 못했고요. 왜냐하면 북한을 떠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남한에까지 오면 이건 반역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국에 살면서 한 2년, 3년 될 때까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그러니까 이름 뒤에다가 장군이라고 얘기 안 하고 동지라고 얘기 안 하면요. 막 멱살 잡고 싸웠거든요. 그 정도로 사상이 투철했거든요. 사실은 중국에서 붙잡혀서 북한에 나갈 수밖에 없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저희가 목숨 걸고 굳이 남한에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그냥 붙잡혀 나가게 되고 붙잡혀 나가면 혼자씩 온 가족들은 괜찮은데 저희처럼 가족이 통째로 온 거는 집단성을 띠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북한에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럴 바에는 한 번 죽는 건데 한번 목숨 한번 걸어보자 해가지고 그 KBS랑 이런 방송들에 막 국제학교에 뛰어들어가고 대사관에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무대 보러 영사관에 가가지고 뛰어들었던 게 또 한국에 오게 된. 그게 뛰어들어갈 수 있는 데인가요? 거기가 다 경비가 상엄하고 그럴 텐데요. 그렇죠. 근데 시집 가는 것처럼 국제 결혼하는 것처럼 여행 그냥 그 비자 받으러 왔다 뭐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네 아직도 서류 안 됐니?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남들 보니까 노란 봉투 하나씩 다 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봉투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사고 전단지 같은 것들 막 갖다 꼽아요 거예요. 남들 뿔로 가기 졌으니까. 먼저 언니가 통과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통과하고 마지막에 동생이 잡히게 된 거예요. 맨 마지막에 동생이었어요? 마지막에 엄마죠. 엄마는 아직 있고 근데 동생을 딱 붙잡은 거예요. 야 서류 보자. 서류 보면 저희는 안 되잖아요. 이거 전단지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언니하고 나가 근데 동생을 막 잡아 끌면서 이 금 하나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때 그래서 두 명이서
막 끌고 잡아당기고 하는데 동생하고 우리인데만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걸어가고 들어오는데 누구도 잡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를 보지도 못하고 먼저 들어가셨군요. 그다음에 동생을 딱 잡아 끌고 엄마 하고 차니까 엄마가 뒤에서 야 나 여기 있다 이러는 거예요. 아유. 기적이죠. 지금 사실 이게 목숨 건 사투고 이 뭐 외교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안까지 들어온 것은 네. 이게 여러분이 하신 일이니까. 맞아요. 네. 근데 탈북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모든 어려운 고통스러운 순간도 절박하면 된다라고 네. 하는 걸 또 저희에게 보여주는 이런 사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 근데 그 어쨌든 마지막에 잡힌 그 막내도 다 들어온 거예요? 네, 다 같이 들어왔어요. 예. 진짜 정말. 진짜 이 녹화는 안 하고 싶고 얘기만 계속 듣고 싶어.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 프로그램이 무슨 고민을 들어주는 네. 예, 그런 프로그램이 맞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다 해결이 됐으니 무슨 고민이 있을까 싶은데 고민이 있어요? 사실은 정말 저희는 빈몸이 왔는데 정말 한국은 열심히 일하면 일한 것만큼 값어치가 생기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나니까 조금은 처음에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렸어요. 내가 눈 감고 자는 사이에 내 돈 누가 다 보러 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 정말 네.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알게 되면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조금 주위를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받았던 사랑 내가 그냥 이제는 우리 한 번쯤은 이웃하고 한번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생각만 하게 됐지 언제 내가 이런 걸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게 너무 고민스러워서 뭘 했으면 좋겠는데 방향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통일로 가는 길도 되고 또 나침판도 되니까 그래서 오늘 두드려봤습니다. 아. 네. 여기에서 한국에 와서 받은 관심과 사랑 그것을 어떻게 또 유익하게 돌려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신다는 이렇게 차원 높은 고민을 가지고 오셨는데 자, 이 고민의 그 실체는 무엇인지 저희가 일상을 따라가 보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멋있다. 아, 스타일이 멋있어요. 무슨 모델 워킹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모델이죠. 안녕. 아이고, 빨리 왔네. 아이고. 이 공연하게 될 순서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그러면 공연은 그러면 이렇게 순서 하는 대로 하고 그러면 공연 한 30분에서 40분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서로가 위로가 되는 공연이 되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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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정 북한음악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대로 올라오세요. 이건 또 완전히 다르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곡이 있죠. 우리 어르신들하고 만났으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그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탈북자다 보니까 그 북에서 오신 어르신들 뭐 위로해주는 그런 위안 잔치라든가 또 무료 공연도 많이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네. 북한 엄마나 남한 엄마나 똑같은 것 같아요. 네,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어린 자식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그런 따뜻한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발레음악단에 데뷔를 하게 된 것도
실향민들 많이 모이시는 이북어도청이 있잖아요. 거기 이북어도청에 공연을 갔어요. 저희 소속사 사장님이 일부러 이 공연 보러 왔고 내가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발레음악단 때 네, 저희가 쇼케이스를 하면서 뮤직비디오 촬영, 아우 이것도 정말 네, 가요 무대, 신명장 얼굴. 그 원했던 네. 가요 무대 나가서 네. 야, 꿈을 이뤘네요. 네. 찰랑된 살에 담긴 위스키처럼 발레음악단 그 저희가 그 간두고는 제가 그냥 솔로로 그냥 활동도 하고 대학교 군부대 뭐 법무연수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 이런 데서 또 안보강사로도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열심히 안보강사도 열심히 했다고 올해 2016년 대한민국 안보대상 받았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감사하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12일. 쉬는 날 있긴 있으세요? 깔끔합니다. 진짜. 아무래도 이렇게 직업이 같이 이렇게 앉아서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또 혼자서 이렇게 식사랑 다 애고 신랑이고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에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한두 가지 반찬이라도 좀 해놔서 있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또 내일 아침부터 또 바빠야 되니까 그래서 좀 해놨어요. 왔어? 오랜만? 아이고 오랜만에 왔어. 그래? 저희 언니 사무실이에요. 아까 네. 그 찾으러 갔던 네, 저 언니예요. 그래서 저 언니를 원망을 엄청 많이 아이고. 했었죠. 네.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 그 뒤에 부분에다 같이 넣었으면 굉장히 찡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좀 해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화면이 빠르잖아, 언니야. 근데 이거 좀 천천히. 일하고 있는데 동생이 저렇게 얘기하면 언니가 신경질 안 내세요? 아니요. 그치, 언니? 감동 받으면 잡아줘야 못하시네 뭐. 예. 많이 참으시네. 많이 참으세요. 돼. 감정선이라는 게 있어서 충분히 잡아줘야.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고. 홍시. 이거를 지금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빨리 갔으면 좋겠거든.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눈에 돌아와. 밥 왔어? 오케이 잠깐만.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언제 오셨어요? 저는 아까 왔어요. 우리 역시 먹을 복 있네요. 오, 우리 진짜. 오늘 맛있는 거 시켰는데 이렇게. 정말요?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연예계부터 이렇게 데뷔를 해가지고 이런 방송활동 쪽을 쭉 하다 보니까 내가 탈북자입니다라고 얘기를 안 해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다 아니까 오히려 얕잡아 보진 않나?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왜 북한에서 왔다고 날 보고 이렇게 하나? 내가 자기한테 피해 준 게 없는데 그냥 아무 이유도 없었어요. 그 남한 생활이 제가 정착하는 데에는 그냥 그랬어요. 그냥 정신없이 지났던 것 같아요. 어려움도 많았고 힘들고 막 좌절감도 느끼고 내가 뭐 하는 거지? 정말 막막했던 적도 있고 거기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언제 우리가 남을 위해 봉사한다거나 응? 남을 위해 누가 공짜라라 그러면 미쳤어? 돈이 남아들었어? 사실은 이해 못했어. 응, 이해 못했는데 뭐 하는 짓이야? 회장님이 하시는 일 보면서 애들을 그렇게 장학금 다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고 하는 게 난 너무 감사한 거야. 배고픈 사람이 배고픔을 알고 아파본 사람이 아픔을 알잖아요. 그래서 아픈 것도 나눠 가지면 같이 이렇게 덜 아파지고 배고픔도 서로 나눠 먹으면 그냥 견딜 수가 있잖아요. 한국에 와서 13년 동안 정착을 하면서 이제는 나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에 함께 해주신 가수분들, 시생 가수분들, 또 후원자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홍보대사 한 분 한 분 나오실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북한에서 온 탈북 가수 한옥종입니다. 미래심장재단하고 함께하면서 나눔을 알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심장병 항상 아이들도 나오세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뜨겁게 박수. 북한 이탈 주민이다 그러면 그 짐이라고 생각했었던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단어를 바꾸고 싶어요. 짐이 아니라 줌으로 우리도 받았던 그 사랑을 다시 되돌려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은 봉사단체라도 이렇게 만들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아직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멘토분이 필요하다. 근데 어떻게 찾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우선 보내드리고 싶은 이 박수의 뜻은 정말 열심히 사시는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시는 그 한옥정 씨의 모습에 저희가 반했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 비전에 저희가 또 한 번 이렇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쯤부터 그런 생각하셨어요? 사실은 그 미래심장재단 만나면서 굳이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로 좀 더 나보다 아프고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나눔을 알게 되고 이게 바로 봉사구나, 나눔이구나 하는 걸 그때부터 좀 알게 됐습니다. 네. 사실은 뭐 재능이 있으시니까 그 재능으로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는 까닭은 경험들이 뭐 노래도 하고 네. 그리고 화술도 하고 네. 나팔도 좀 불고 나팔. 드럼도 좀 하고 그러니까 북한은 보면 이렇게 예술 선전대라 그러면 당이 목소리를 전달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우리 지금처럼 뭐 수해 났다거나 아니면 그 수해 복구 현장 같은 데 가가지고 북을 치면서 꽹과리를 두드리면서 노래하는 사람들 깃발도 흔들면서 하면서 그 사람들 힘을 북돋아주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김정은이 이렇게 말씀 한 10장씩 막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를 다 암기하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예술 선전대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거를 간략하게 해서 노래랑
뭐 재담이랑 만담 이걸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선전대죠.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게 예전에 연예 정보 프로그램 리포터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네. 제가 한 획을 그었었거든. 만삭 리포터까지. 네. 그냥 한 달 전까지 했었기 네. 때문에 그때도 보면 굉장히 기죽지 않고 말씀을 참 잘하신다는 생각을 했는데 화술까지 배우셨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예. 맞아요. 너무 진짜 재능이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자리에 서 계셨던 분들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출연했던 분 중에 그 예술단에 네. 들어갔던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들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근데 한옥정 씨는 그 북에서 예술 선전대 들어갔잖아요. 네. 어떻게 뛰어 들어간 건 아니죠? 딩동댕. 뛰어들었어요? 진짜로요? 진짜요? 네, 사실은 제가 그 버릇이 북한 때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그죠? 대단한 분이네. 네, 왜냐하면 북한은 아버지가 노동자면 그 광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농장원이면 농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아버지가 광산 노동자인데 광산에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선전대 대장 동지를 찾아갔죠. 예, 선전대 가가지고 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했는데 나 예술선전대 들어가기 싶다. 그러니까 테스트 해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해하더라고요. 북한에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추천서 같은 거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말하면 분당 책임비서라면 여기는 군수 같은 사람들이 지장을 딱 맞아가면서 오면 그러면 선전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전대를 또 뛴 보람이 있어요. 야, 그때 몇 살 때예요? 그때 17살. 아이고, 네. 맹랑한 17 소녀가 네, 저희 그 꿈을- 엄마도 예.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위원회에서 전화가 왔으니까 이 딸이 일치였구나. 당위원회에서 부를 일이 없거든요. 일냈구나. 네, 그래가지고 얘 어떻게 하니 이거 문제가 생겨 어떻게 하니 했는데 선전대 내일부터 출근시키세요. 그래가지고 뭐 황당해가지고 또 이럴 때 뛰어 들어가고 보는군요. 예. 아니 저희는 좀 헷갈려요. 예술단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선전대도 있다고 하고 이게 뭐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실은 예술단이라면 좀 더 큰 규모고 네. 선전대라면 그 아래 규모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그 목적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당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어떤 도구로서 북한에서는 그 예술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시키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네. 그 예술단이고 예술전전대인데 북한에서 굉장히 예술을 중시하잖아요. 특히 김정일 시대에서는 김정일이 직접 영화라든가 예술을 직접 챙길 만큼 그렇게 중시하고 있는데 김정일이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총알 한 알은 한 사람의 심장을 뚫지만 노래 한 가락은 천만의 심장을 움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세뇌시키고 또 당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어떤 이끌기 위해서는 이 노래의 힘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만큼 중시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딱 북한의 선전부장님 같으세요. 아주 핵심만. 예, 진짜 탈북민을 대변하시는 네, 목사님이시기 그러시는 때문에. 것 같아요. 근데 한옥정 씨의 삶을 보면 꿈이 있으면 뛰어 들어가고 뭔가 해야 될 게 있으면 주저없이 이렇게 행동으로 먼저 옮기셨기 때문에 여기에 오셔서도 가수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실향민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문 공연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특별히 그 공연에 가시면 좀 남다른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우리 뭐 한 동네 사람 만나면 일단은 50은 먹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우리야 고향이야 평안도야 황해도야 막 이러면서 그냥 진짜 이웃집에 있던 선녀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편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도 그러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또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동네 할아버지 만난 것 같고 할머니 만난 것 같고 그래서 너무 편하고 좋아요. 네. 이게 탈북하신 분들도 그렇고 실향민들도 그렇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리적인 장기적인 우울감 같은 게 있어요. 그 내 고향에서 느꼈던 어머니의 손맛 같은 게 아주 묘한 그 차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화적 차이들을 그 노래로 담아서 그 북에서 온 사람이 전달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는 어떤 심리 전문가보다 더 따뜻한 위로자가 바로 한옥정 씨인 거죠. 네. 주변에 이렇게 열심히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죠. 설마 저게 저럴까? 저럴까 했는데
제가 하고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봉사하러 갈 때에는 나 봉사하고 와야지 하고 갔는데 올 때는 내가 더 뿌듯하고 사실은 받아오는 게 내가 더 많더라고요. 그게 예. 정말 나는 분명히 정말 봉사만 하고 올라 했는데 내가 힐링이 돼가지고 내가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오는 그런 느낌? 그걸 받아 너무 좋았어요. 아, 네. 그 봉사의 맛을 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프로다우시고 막 무대에서 강연장에서 정말 빛이 나고 그 아우라가 굉장히 크신 분이잖아요. 근데 또 집으로 들어가시면 영락없는 그냥 주부세요. 정말 손에서 걸레가 떨어지지 않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다 그러진 않나요? 다 안 그래요. 저는 걸레를 봐요. 저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밀대로 막 이렇게 하면 왠지 끈적끈적하고 네, 막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비눗물 연하게 풀어가지고 꽉 짜가지고 쫙쫙 닦아내야 그냥 속이 쫙쫙 풀리죠. 네.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아 그죠. 여성들이 네. 관절이 괜찮아서 그래요. 근데 모습하고 틀려요. 네. 모습은 되게 멋내기 좋아하고 걸레 안 잡을 것 같은데. 그렇죠. 무대복만 다리고 있을 것 같고 왠지 그런 느낌인데 어떠세요? 첫인상이랑은 정말 틀린 것 같아요. 첫인상은 약간 차도녀. 예. 근데 너무 예 아까 몸으로 행동하시고 또 삶 가운데서 계속 나누고 하는 모습 보면 정말 예 은혜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하나님은 언제 만나셨는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너무 종교 거기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내가 김일성 종교를 버리고 왔는데 또 나를 그 혁명 연구실 같은 데 들여놔가지고 예. 뭔가 또 저작 선집 같은 걸 주면서 예. 공부를 하라고 그러고 하니까 이게 뭐지?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싫다고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책 가져오시고 복음성가책 가져오시면서 요거 성경 읽고 요거 복음성가 배우면 미국에 공짜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건더기 쪽으로 해서 건져 먹으라고. 그런 속담은 없어요. 예.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있어요? 네, 있어요. 있죠. 예, 다 있다잖아요. 양잿물도 건더기 쪽으로 건너 먹어요. 네. 그래가지고 공짜라는 바람에 하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니까 진짜로 공짜로 미국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찬양 간증 집회였어요. 네가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배운 게 이제 선전선동이잖아요. 딱 그 복음성가 딱 봤는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런 거죠. 정말 그 피의 길을 따라 아버지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찬양했는데 밑에 분들이 막 우시는 거예요. 북한 얘기 막 하니까. 그래서 끝나가지고 내려가서 북한에 친척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없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럼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도 없대요. 근데 왜 울어요? 제가 울려놓고 내가 왜 우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는 그때.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참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일을 시키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텔에 앉아가지고 볼 수 있는 게 한글밖에 없잖아요. 성경책까지 갔던 거 보고 복음성가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점점 알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 통기도대회 가가지고 엄청나게 울고 하나님께 무릎을 딱 꿇었죠.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딸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경책 읽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해서 미국에서 세례를 받고 네, 그래서 한국에 올 때에는 네, 하나님 딸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오게 됐죠. 어떻게 그 목사님께서는 또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딸을 이끄셨을까요? 정말 인간의 방법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왠지 이 대목에서 찬양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도 은혜로운 찬양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제 곡 중에 그 주님은 아시잖아요라는 곡이 있어요. 북한에 제일 불쌍한 게 어린 애들이에요. 근데 저희 옆집 애가 엄마 그 마른 가슴에 매달려가지고 막 젖달라고 우는데 엄마는 젖은 안 나오고 하니까 막 같이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항상 가슴에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가사를 써가지고 네 곡이 있는데 주님은 아시잖아요라는 곡. 예. 그럼 불러드리겠습니다.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북역 땅을 신음하는 나의 형제를 보이시나요? 들리시나요? 고통받는 내 고향 땅을 배고파 마른 가슴 파고드는 아이 뺨에 흐르는 눈물 거리거리에 비참한 모습 당신은 보시잖아요. 무릎 꿇고 당신에게 기도드리네. 목숨 걸고 당신에게 기도드리네. 바람 앞에 떨고 있는 등잔불같이 꺼져가는 내 형제 위에 가슴 파고드는 아이 뺨에 흐르는 눈물 거리거리에 비참한 모습 당신은 보시잖아요. 무릎 꿇고 당신에게 기도드리네. 목숨 걸고 당신에게 기도드리네. 바람 앞에 떨고 있는 등잔불같이 꺼져가는 내 형제 위에 꺼져가는 내 형제 위에 어떠신가요? 저는 정말 이렇게 숙연한 마음으로 찬양을 들었어요. 지금 부르시는 분의 진정성도 느껴지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렇게 음성을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잠시 눈을 감았더니 아, 참 특이하다. 두 번째로는 내용을 이렇게 눈 감고 들으니까 자꾸 들리잖아요. 너무 절절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냥 모르는 이야기를 그냥 불렀으면 모르겠는데 자기 이야기고 본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소리로 들으니까 더 절실했는데 저는 사실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한옥정 씨가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지도 몰랐고요. 이야기가 앞에 영화처럼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우리 고향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들었으면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또 이런 애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돼 가지고 하루빨리 저 북한의 문이 열리고 그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껏 찬양 올리는 그 날들이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짧은 시간에 그 주마등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 찬양이 아니라 그냥 이 가사로 그냥 기도로 하셔도 될 것 같은, 정말로 노래를 들으면 귀가 듣는 노래가 따로 있고 가슴이 듣는 노래가 따로 있는데, 한정 씨는 우리의 그 마음까지 다 울리는 찬양이 아니었나 싶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암송을 제가 함께 여기 기도문 다 함께하고 정말 내가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았는데 불평과 투정과 이런 걸로 그냥 막 화만 내고 억울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지 막 원망도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 몰랐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알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이제는 나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